혹시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휩쓰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과 대지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사라지고 끝없는 물속에 가라앉는 듯한 그 이미지요.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나라와 문화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홍수 신화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인데요. 각 나라의 홍수 신화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홍수 전설들을 소개하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탐구합니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에서부터 시작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인도와 중국, 남미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문화권의 홍수 전설을 다룹니다. 각 이야기의 전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구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죠. 예를 들어 성경의 노아 이야기에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신이 홍수로 모든 것을 씻어내고 노아 가족만이 방주에서 살아남아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반면 고대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타락한 인간들을 벌할 의도로 물을 보내지만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선인의 자손이라 살아남죠. 마치 세계 각지의 문화가 서로 다른 언어로 비슷한 이야기를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홍수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 하나는 인간이 자연 혹은 신의 법칙에 반했을 때 오는 결과와 경고입니다.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찾아오는 신성한 개입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과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홍수가 끝난 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앙이 단순히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의미죠. 지금부터 홍수 신화의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을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갔다.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 150일이 되던 날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창세기 7장. 하늘과 바람의 신은 인간들이 불만을 늘어놓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어 인간을 없애고자 홍수를 일으켰다. 홍수가 7낮 7밤 동안 땅을 휩쓸어 버렸다. 신에게 선택받은 착한 인간 지우스드라는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다. 수메르 신화. 먼 옛날 백두산에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 산꼭대기에 살던 어머니와 유복자가 살아남았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하늘의 여호와씨는 증손녀를 내려보내 홍수를 가라앉히고 유복자와 혼인케 했다. 백두산 홍수 신화. 세계에는 대홍수와 관련해 수백 개가 넘는 고대 신화가 있다. 부족한 왕래가 많지 않았을 먼 옛날인데도 이들 신화 가운데는 홍수의 내용이나 시기가 비슷한 것들이 많다. 백두산 홍수 신화만 해도 홍수가 계속된 기간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같다. 그렇다면 홍수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물음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1996년 미국 학자들의 연구가 홍수 탐사에 불을 붙였다. 컬럼비아대 지질학자인 빌 라이언 교수와 월터 피트먼 교수가 러시아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흑해를 탐사한 끝에 흑해에서 대홍수가 있었다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왜 흑해였을까? 흑해는 홍수 신화를 갖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스키타이, 미케네, 페니키아 등 수많은 고대 국가들이 번성했던 중심지다. 홍수가 있었다면 흑해가 공통분모가 됐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진 아라랏산도 흑해, 연안 국가인 터키에 있다. 두 교수는 20여 년에 걸친 각종 문헌 연구와 현지 탐사를 통해 1만 5천 년 전, 빙하기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7,500년 전에 이르러 지중해로부터 흑해, 남서쪽 보스포루스 해협 너머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에 달하는 속도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대홍수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 흑강이 흑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흑해에 존재하는 독특한 비산소층을 홍수의 대표적 증거로 들었다. 흑해의 해저 200m 이하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비산소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밀도 차이로 바닷물과 민물간층이 형성됐고
층간 대류 작용이 멈추면서 대기와의 접촉이 차단된 아래층에서 산소가 점차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각국의 과학자들이 홍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흑해로 향했다. 흑해 연안 국가인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비롯해 멀리 미국에서까지 탐사팀이 몰렸다. 명목상으로는 흑해 이론을 증명하고 인류 고대사에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의도였지만 흑해 속에 숨겨진 수많은 유물을 노린 측면도 없지 않았다. 미 해양탐사연구소 IF의 로버트 발라드 소장 61이 1999년 흑해 탐사에 뛰어들면서 이후 흑해 탐사는 IF를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발라드 소장은 1985년 타이타닉호를 발견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해저 탐사가 이후 미국 지리학회 등 미국 내 주요 해양 전문가들을 비롯해 터키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흑해 주변국 과학자들도 IF와 손을 잡고 탐사에 나섰다. 첫 탐사 도중 IF는 바다 밑 170m 지점에서 민물 서식종 조개들을 발견했다. 탄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조개는 7,500년 이상 된 것들이었다. 최고령은 15,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즉 7,500여 년 전만 해도 이 조개가 살던 물은 민물이었지만 홍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갑작스럽게 바다가 됐다는 게 입증된 셈이었다. 바다 밑 100m 지점에서는 사이트 82로 불리는 인간 거주지 추정 지역이 발견됐다. 이곳에서 가로 10m, 세로 12m의 직사각형 돌이 발견된 것이다. 너무나 인공적인 모양의 이 돌은 흑해, 연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 거주지와 유사한 형태였다. 석기와 도자기 조각 등도 함께 발견됐다. 대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고서야 거주지가 통째로 물속에 잠기기는 불가능한 일. 연구팀은 중요한 홍수의 증거를 또 하나 추가했다고 자평했다. 현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갖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죠. 각국의 홍수 신화는 이런 현대적 문제를 경고하며 우리가 맺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성찰하게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홍수 신화는 고대 이야기들을 넘어서 마치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문화와 시공간을 초월해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인 질문에서 얼마나 같은 고민을 해왔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또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단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전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